왕초보 건물주가 처음 시작하는 4050 예비 건축주들에게 알려드리는 최소한 이것만은 알고 시작하자. 1조권 사선 제한이 뭘까? 안녕하세요. 부자의 길을 가는 투사달입니다. 저는 최근에 꼬마 빌딩 건물주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도 거의 초보이고 더더욱 신축은 완전 생초보라 처음부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건축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동산 관련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또는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해서 설계사무소, 시공사, 심지어 공인중개사 분들과 대화할 때도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딱 그랬거든요. 이번에 신축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이런 어려움들을 저와 비슷한 처지에서 은퇴를 앞둔 여러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부동산과 건축에 관련된 용어들을 왕초보인 저의 관점에서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조권 사선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속의 건물이 바로 제가 이번에 신축한 꼬마 빌딩입니다. 사진의 우측 부분을 보시면 4층부터 건물 면적이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5층은 4층보다 더 줄어들어 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이런 류의 건물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보통의 건물들은 다 이런 형태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주택가를 지나게 되신다면 꼭 한번 건물의 형태를 살펴보시고 건물이 잘려나간 형태와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건물이 잘린 이유는 바로 1조권 사선 제한 때문인데요. 1조권 사선 제한이란 쉽게 말해서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건물이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내 건물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에서 토지 A의 북쪽에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 B가 있습니다. 만약 B에 5층짜리 건물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A의 집에는 B에 새로 지어지는 건물 때문에 항상 그늘져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건물 A를 이렇게 잘라낸다고 하면 건물 B는 남쪽에서 들어오는 햇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1조권 사선 규정이고 이 내용은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9m 이상인 층에서 인접토지 경계에서 6m 이상 떨어져야 하고 등등. 복잡하고 상세한 내용은 여기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건물을 지어보니까 건축주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더라고요. 설계사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건축주는 왜 1조권 사선 규정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그건 바로 1조권 사선 규정 때문에 건축하는 건물의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낮의 해는 남쪽에 있죠? 남쪽에 있는 해의 그림자는 북쪽으로 생기고요. 그렇다면 내 건물의 북쪽 방향의 땅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처럼 건물과 건물 사이에 도로가 있다면 1조권 사선의 영향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양쪽의 건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 건물은 1조권 사선 제한이 없는 경우입니다. 건물을 네모 반듯하게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오른쪽의 건물은 북쪽 방향의 다른 건물 때문에 건물의 일부를 잘라내야 합니다. 창문 하나당 원룸 하나라고 생각해 보시죠. 같은 면적의 토지에서 B는 A보다 3개 호실의 원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정확히는 3개 호실만큼의 수익률에서 손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참 1조권 사선 제한은 주거용지에만 적용이 됩니다. 일반 주거용지와 전용 주거용지 말이죠. 상업용지나 준주거지역 등에 있는 토지는 1조권 사선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건물을 지을 때 사전에 고려해야 하는 1조권 사선 제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토지 매입 시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토지가 1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고층의 일부가 잘려나가는지, 그에 따른 수익률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사전에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조권 사선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초보 건축주가 알아두면 좋을 건축 용어를 하나씩 시리즈로 연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